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임대차 3법과 2022년 전월세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광교, 동탄, 영통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상당폭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시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무리 시간의 끝에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이죠. 임대차 입법이 그때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계약갱신권과 함께 5%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만기가 2022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매물은 감소하고 전세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시작이 되었죠. 2021년 전세 평균 가격 시세를 알아보면 전국 평균은 9.4% 상승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평균 11.3%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이 6.5% 정도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수도권의 상승세가 엄청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13.8%, 경기 지역이 11.9%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9.4%, 대구 7.2%, 부산 6.9%가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2년이 아닌 4년치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전세 가격을 책정하는 임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현상은 주요 단지, 각 지역의 주요 단지, 그 다음에 신축 단지를 위주로 그 상승폭이 가파랐습니다. KB부동산 지표에서는 21년 하반기 전세 시장이 소폭 하락, 안정기에 들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폭 하락, 안정기에 든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그 원인을 따져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이 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지만 전세 계약보다는 반월세,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높은 전세 가격이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반전세를 원하고 7억이면 5억 원 보증금에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거래 방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높은 보증금에 월세가 시작되는 반전세가 이제 시장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사, 오늘 기사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월세 난민 속출,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된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 세액 부담이 가중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커진 데다가 가파른 금리 인상,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를 앞지르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은 점점 혼란이 가중됐고 주택 전월세 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금 증가분은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가중되어 전가되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세 시장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공급입니다. 공급이 확실해야 하죠. 공급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은 대개 신축 공급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공급은 신축 공급과 구축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공급 물량은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다주택자들의 보유 중인 그 물량은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은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 모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사실은 신축을 떠받치면서 그나마 주택시장의 공급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슬슬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년, 단기, 장기 많이 가입을 했죠.
이 가입된 물건들이 임대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합니다. 계속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임차인은 안주를 하게 되죠. 예. 5% 상한선에 걸려서 여기는 뭐 2년이 지나 4년이 지나도 계속 5%만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들어가신 분들은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기 사정이 아니면. 매매 시장에도 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공급이라는 거는요,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공급이어야 합니다. 예, 그것만이 공급 물량인 것이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거지, 매매 시장에서는 공급으로 취급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매물을 잠궈버리는 정부의 정책이었다. 예, 주택시장에 반하는,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요, 인천, 대구 지역만 공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외 지역, 예, 전남, 광주, 서울, 부산 모두 평균치 이하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2021년 신축 입주 물량이 28만 2천 호로 예년 평균치 이하였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2% 감소했는데 2010년 이후 매년 30만 호를 상회하는 신축 공급이 있었는데요. 예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공급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란 실제 거주, 입주 가능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결국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서민들만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그나마도 전세에 유지하려면 하급지로 짐을 싸서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3법은 폐기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썼다가 결국 폐지되고 시장만 왜곡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도 6월에 있습니다. 양 당에서는 모두 주택 공급을 하겠다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당분간 공급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급만이 전월세 시장, 주택 안정화 시장의 가장 최우선 지름길인데 공급을 하려면은 당장 할 수가 없죠. 건축만 하는데 한 3년이 걸리는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인허가 기간도 있고 그래서 통상 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 빠르면 5, 6년, 길면 10년. 광교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완성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지금 도청이 이제 이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공사 중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된 게 2003년인가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안정이 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2022년 전세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 맞습니다. 당분간 이런 시장은 지속될 것이고요. 구축단지의 매물들 역시 매매시장으로 전환되기도 어렵고 전세시장의 매물로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시작이 2년이 됐죠. 예, 이미 가파른 가격 반영이 되어서 이 가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내림세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가격대가 폭락을 하거나 다시 또 폭등하는 시장을 보이기보다는 폭등이 아니라 이 반전세 시장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지금도 늘고 있지만 더욱더 급속하게 늘어날 거죠. 일례를 살펴보면 광교나 동탄이나 보면 입주할 때 2억이었는데 2년이 지나면서 4억이 됐는데 4억을 올려주지 않고 2억에서 5% 올려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이냐가 관건이죠, 이번 시장은. 자, 이런 분들은 나가시거나 반전세로 앉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4년 치분 반영해서 올려두고 재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 근데 5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지금 11억, 12억입니다. 광교 전세가. 과연 이만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반전세, 전월세 시장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월세 시장은 큰 변함없이 이 상태로 강보합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시장에서 제가 보는 의견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임대차 3법의 악영향인데요, 빨리 폐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이게 좀 제자리로 돌아오려면은요, 보유세, 양도세, 다시 이게 정상화되고 임대차 3법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주택시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일부 정부에서 간섭을 하여 시장이 되어야지,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형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